요즘 시대 생태탕에 과연 진짜 생태를 쓸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2019년 국내 명태 어획 전면 금지,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생태 수입 금지 조치, 러시아산은 90% 이상이 선동 명태. 이런 가운데 귀한 생태탕을 찾았고, 더 나아가 가장 서민적인 동태탕과 가장 진화된 맛을 선보이는 황태탕까지 찾았습니다. 오늘의 명태탕 이야기, 식당 이곳을 탐방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알려주고 싶어 궁금한 그곳 지금 바로 시작해 하지만 알려줘. 첫 번째, 생태보다 뛰어난 감칠맛의 선동 명태탕. 자, 여러분, 첫 번째 식당을 찾아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왔습니다. 바로 6일 원조 명태탕입니다. 하루 단 3시간밖에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고, 점심때는 웨이팅, 합석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첫 번째로 찾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호에 생태탕이 아닌 명태탕이라 표기를 해뒀고, 원산지가 러시아산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명태탕집이 그렇듯이 여긴 씨알이 큰 명태를 사용하기도 하고, 무, 대파, 다진 마늘, 고추를 듬뿍 넣어서 질 좋은 러시아산 선동 명태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 따라 손님상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생태보다 되려 러시아산 선동 명태가 감칠맛을 더 잘 낼 수 있다는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6일 원조 명태탕의 국물 맛은 그야말로 해장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맛입니다. 가장 큰 특색은 생각보다 좀 칼칼하다는 것인데,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첫 한 모금에 기침을 한번 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이즈가 큰 명태의 몸통살의 식감은 생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제법 호방한 크기로 넣어둔 두부는 김치로 크게 감싸서 먹으면 웬만한 두부김치보다 맛이 좋습니다. 제가 선동 명태탕, 생태탕, 동태탕, 황태탕 순으로 식당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질 좋은 러시아산 선동 명태의 맛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명태에서 우러난 감칠맛을 잘 구현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극을 더하는 방식도 이곳의 명태탕에는 잘 어울린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상호 자체에 명태탕이란 단어를 쓰고 업장에서 사이즈를 선별해서 받아쓰고 그에 걸맞는 멋진 국물을 낼 수 있다는 조리법을 가졌다면 얼굴이 해슥한 분들이 좀비처럼 찾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일본산 진짜 생태탕. 자, 두 번째 식당을 찾아 부산 중구 중앙동에 왔습니다. 70년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노포인데, 제가 전화로 사장님께 진짜 생태탕을 쓰냐고 여쭤봤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웃으시면서 그렇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뚜기 식당입니다. 여긴 회백반과 선호회로 더 알려진 곳이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역시나 생태탕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산 생태가 일부 수입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 수입의 대부분은 일본산입니다. 후쿠시마 사태로 걱정이 되실까봐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잘 왔습니다. 혹시 그 일본산 생태가 지금 수입이 되고 있나요? 생태요? 네. 수입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소관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후쿠시마 8개 현에서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 기사라든지 이제 정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8개 현 제외한 곳에서 정부에서 이제 기준을 내세운 거를 통과를 하면 수입이 되는 걸로 제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아,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일본산 생태도 그 기준을 충족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은 전면 금지가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서 식약처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것만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현재도 일본에서 생태가 수입되는지 식약처에 질의를 했더니 수입식품정보마루라는 사이트를 제게 알려줬습니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니 일본산 냉장명태, 그러니까 생태 수입이 잘 되고 있음을 결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뚜기 식당의 김치와 문갈치 조림을 보니 그저 흐뭇해집니다. 곧이어 요즘 시대에 참으로 접하기 어려운 생태탕이 눈앞에 도착합니다. 오뚜기 식당에는 생태탕에 걸맞는 찬들이 있어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탕을 바라보니 역시 명확한 방향성이 관찰됩니다. 바로 향이 강한 채소들은 과감하게 다 제외를 했다는 것. 크기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좀 실하네. 그
금냉 명태탕보단 감칠맛이 였지만 생물 특유의 살맛과 향이 입안으로 퍼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몸통의 살은 의외로 선동 명태와 극명한 식감의 차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근하고 간질간질한 명태향이 담긴 국물의 맛과 부드러운 살맛은 생태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뚜기 식당의 건갈치조림은 진짜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앞선 6일 원조 명태탕이 자극에 감칠맛이 확 사는 맛이었다면 오뚜기 식당의 생태탕은 무와 파를 넣고 심플하게 끓여낸 얌전한 맛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맛에 김치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냉 명태와 식감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살을 쭉 발라서 꼬리 쪽 살을 먹어보게 되면 몸통과 달리 역시 생태구나 하는 부드러움이 부각됩니다. 의외로 식당 사장님들께서 생태보다 러시아산 선동 명태가 맛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수입된 생태는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럴 경우 이노신산, 즉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려 금냉한 명태보다 살짝 옅은 맛을 냅니다. 허나 연달아서 명태탕을 먹고 있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생물 명태탕에서 향이 강한 채소를 과감히 빼고 우파를 넣고 심플하게 끓여낸 그 특유의 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의외로 였지만 명태 본연의 살맛과 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특유의 삼삼하지만 담백한 느낌은 비록 강렬한 맛은 아닐지언정 우리의 입맛의 다양성을 충족하기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장 서민적인 동태탕. 세 번째 식당을 찾아 부산 중구 대청동에 왔습니다. 제가 굳이 선동명태와 동태를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했지만 현업에 계시는 분께서 다 같은 동태일 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동태탕집에서도 질 좋은 금냉 명태를 사용하는 곳들이 있겠지만 식감과 향에서 약간 거친 동태는 위표로 정리한 것처럼 유통 과정에서 재냉동이 된 명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태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집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달래식당입니다. 32년의 역사가 있고 85세 고령의 할머님이 오전 7시부터 단골 손님들을 위해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달래식당을 찾을 때면 할머님의 건강이 제일 먼저 걱정됩니다. 어머니 그 허리 좀 치료해주면 어떨까 싶어갖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엄마 그래? 저한테. 어머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옆에 저 아구찜집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좀 이야기하더라 그래. 거기 제가 문의를 했다니까. 이야기하더라. 예. 내가 안 한다. 예, 어머니가 안 하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방송국에다가 얘기했다니까요. 그 방송국에서 무료로 어머니 그 치료해준다 해갖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급히 연락했잖아요. 제가 그때 다른 데 있었거든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됐나 봅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식당 많이 유명해졌던데요. 사람들이 막 많이 올렸던데. 아, 맞아요. 상을 제가 직접 받아오려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단돈 5,000원의 동태탕 정식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된장 고추무침, 콩나물 무침, 유일하게 달라지는 김치류, 그리고 자르지 않은 커다란 김 2장.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달래식당의 한상 차림입니다. 얼른 한술 떠먹어 봅니다. 식당엔 어느샌가 저같은 혼밥 손님이 많습니다. 달래식당의 동태탕을 이야기에 앞서 이 김 2장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 얼마나 혼자 기분 좋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콩나물 무침을 올리고 간장을 곁들여 먹는 이 맛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동태탕은 살짝 쿰쿰한 향을 잡기 위해 고춧가루를 많이 넣고 조미료도 넣고 자극적으로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의 동태탕은 맛소금으로만 아주 살짝 조미가 된 삼삼하면서도 동태향도 잘 살린 그런 맛이라 아주 술술 들어갑니다. 이 정겨운 동태탕을 김, 콩나물 무침과 함께 먹으면 정말이지 심적으로 충전이 되는 기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태탕집이 갖춰야 할 여러 덕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 고령의 할머님, 5,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을 여러 번 다니시다 보면 되려 그 맛에 결국 찾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손님들은 할머님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이날 제 앞에서 식사를 하신 손님 한 분도 한참을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가셨습니다. 정작 할머님께서는 멀어지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내가 이를 손에 못 넣는다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셨습니다.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하고 코를 훌쩍거리는 할머님이 생각나서 얼른 유자차 한 잔 사왔습니다. 조금이라도 할머님께서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왔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예? 자주 올게요. 갑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예. 예.
동태탕 하면 저는 항상 이 집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태탕에 지나 고급스러운 황태탕. 울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식당을 찾아 울산 남구 달동에 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황태탕을 부산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맛을 찾아 울산으로 왔습니다. 바로 해운대 황태 해장국입니다. 맛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블로그 이웃분들의 글을 보고 온 거라 첫 방문이지만 거의 확신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가 되면 문을 닫는 곳인데 조미료 및 첨가지 없이 오직 좋은 황태로 푹 끓여낸 맛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황태탕이 등장하자마자 고소한 내음이 코끝을 찌릅니다.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대체 어떻게 이런 뽀얀 색상을 낼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공수한 황태도 푸짐하게 들었고 콩나물도 눈에 띕니다. 국물을 한술 떠먹어보면 고소한 맛에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무 첨가물을 넣지 않았기에 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소금을 적당하게 추가합니다. 소금을 살살 풀어서 연거푸 황태탕을 먹어보면 순간 여태껏 내가 먹어왔던 황태탕은 뭐였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요? 진짜 고소하다.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 황태를 너무 푹 끓이면 살이 금방 흐물흐물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제대로 하는 집답게 황태의 식감은 부드러운 듯 씹는 식감이 좋아 대만족했습니다. 명태는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가진 단백질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변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 조직이 구멍이 많은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황태를 끓이면 물속으로 단백질, 지방 등이 훨씬 쉽고 빠르게 분리 배출됩니다. 황태탕이 뽀얀 이유는 황태의 단백질, 지방 등이 끓는 동안 유화되어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생태, 동태탕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맛입니다. 단순하게 금냉과 생물의 맛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닌 명태로서 보여줄 수 있는 완벽히 진화된 맛입니다. 이 구수하고 오묘한 진국의 맛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명태를 주제로 식당 4곳을 탐방하면서 명태가 우리에겐 귀한 식재료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하지만 알려줌.